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퍼 파이낸셜 CEO에 의하면 암호화폐 투자사 에링턴 캐피탈이 최근 SEC에게 XRP 기반 헤지펀드 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펀드 이름은 에링턴 XRP 캐피탈이고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펀드를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소개는 아직 없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찾아봤는데요. 우선 에링턴 캐피탈은 2017년에 설립된 디지털 자산과 그리고 웹3에 중점을 둔 투자 회사이고요. 아시다시피 리플이 계속해서 웹3 산업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펀딩을 해온 면에 있어서 두 회사의 관심사와 그리고 방향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에링턴 캐피탈이 출시 신청을 한 에링턴 XRP 캐피탈 역시 이런 웹3 관련 등의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EC 문서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특정 투자자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공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SEC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아마 이번에 에링턴 캐피탈이 운영하고자 했던 에링턴 XRP 캐피탈은 자산의 크기가 그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SEC의 등록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무엇보다도 에링턴 캐피탈의 XRP 중심 헤지펀드가 리플 소송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서 XRP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혹시 에링턴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소송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닐 것이다. 즉 내부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헤지펀드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XRP 기반으로 헤지펀드를 출시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헤지펀드라는 것이 주식이나 채권, 실물 자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서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XRP가 현재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XRP가 자산의 어느 범주에 들어가느냐 크게 허들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설사 자산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조차 내리지 않은 내용이라 SEC가 승인하지 않을 법적인 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행되는 상황은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IMF에 이어서 미국의 FPC가 최근 국경을 초월한 송금 결제를 논의하는 문서에서 XRP를 디지털 화폐로 사용하고 블록체인 원장을 기반으로 구축된 리플의 솔루션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결제 제공 업체를 연결해서 신속하고 투명하며 비용 경제적인 국경 간 결제가 가능하게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리플의 이름이 IMF와 그리고 FPC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리플의 기술과 그리고 XRP의 효용성이 인정받고 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SEC 의장이 해임되느냐, 사임하느냐 이야기가 시끄럽게 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SEC 홍보팀에 문의한 결과 보시는 화면과 같이 아니다 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SEC 게리 겐실러가 해임이든 사임이든 그게 지금이든 아니든 간에 현재 게리 겐실러가 SEC 의장으로서 전문성과 그리고 리더십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챌린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의회와 그리고 바이든 정부 내부에서도 일부 불만을 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아니된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겐실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탐욕 지수가 64, 탐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메인 이유는 블랙록 등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SEC로부터 반려가 된 이후에 블랙록이 다시 반려사항을 보완해서 재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데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면서 감시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명시했고 또 앞서 함께 반려되었던 다른 자산 운용사들 역시 SEC가 지적한 감시 파트너에 대한 서류 보완 요청에 대해서 코인베이스와 협력해서 감시 공유 계약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을 대량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세를 상당 부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기도 했고, 또 코인베이스가 감시 파트너로 선정되어 재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주가 역시 12%대까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보안 절차에 의해서 재신청된 블랙록이나 다른 거대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요. 또 현재 SEC가 또 코인베이스와 소송 진행 중이고, 또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브로커 딜러나 커스터디, 투자, 마켓메이커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반려도 어떻게 보면 SEC가 전통 투자 금융기관에게 암호화폐 진입 기회를 주기 위한 스토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도 드는데요. 낙관론과 부정론 사이에서 잘 저울질 해보며 판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회의론자이자 금 지지자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탈 CEO가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종국에는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이 어떻게 가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도 충분히 가능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중국 인민은행 1인자로 내정된 사람이 대표적인 암호화폐 회의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신은 그의 임명이 홍콩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암호화폐 부활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6일에서 9일 중국을 방문해서 거시경제와 그리고 금융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크지 않지만 작은 화해 제스처의 시작이 세계 경제의 훈풍을 불어줄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서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려준 구독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더 나은 소식으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